안녕하세요. 유한타 유통 담당자 이신엽입니다. 오늘은 2분기 프리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같이 함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를 돌아보면 사실 유통업종이 코스피 대비해서 20% 정도 하회하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핫한 성장주 중심으로 조금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서 유의미한 실적 회복이 안 나타난 유통업종을 굳이 살 이유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부진한 상황에서 하이마트 정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이마트 정도만 조금 주가 퍼포먼스가 뛰어났다. 한 15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4월이 코로나 영향권의 가장 직격탄이었다라고 하면 4월 대비해서 5월 대비해서는 6월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면세점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코로나19가 조금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쳐가다 보니 민감도가 좀 낮아진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회복의 강도가 가장 강했고요. 2분기 전체로 보면 롯데백화점이 기준점이 한 11%, 현대백화점이 6% 정도 빠지고 신세계가 3% 정도 빠지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6월에는 휴일수가 3일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는 하이싱글 성장,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은 로우싱글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의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4, 5월까지는 미드싱글 수준으로 역성장을 했지만 6월에는 로우싱글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성장 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민감도가 좀 적었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4월에 4.4% 기록해서 플러스 4.4% 기록하니까 되게 좋았지만 5월 같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대형마트에서 못 쓰다 보니까 트래픽이 급속도로 이탈을 했고요. 그래서 휴일수가 이틀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은 전년 대비해서 5%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월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사라지지만 휴일수가 전년 대비해서 3일 빠지는 탓에 휴일수 하나당 기준점이 2% 영향을 미치니까 그냥 마이너스 6% 깔고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이 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까지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아무래도 1분기는 돌이켜보면 1월은 정상적이었거든요. 근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온기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출 역성장 폭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별로는 호텔신라가 매출이 한 68% 정도, 신세계가 52%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50% 정도 임대료를 인하해준다라는 부분 때문에 수익성 자체는 1분기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가 부진하긴 하지만 유통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부터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를 가장 선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편의점, 백화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팩터가 결국 할인점이 반등하는 부분들과 쓱닷컴의 고성장이 이어지는 부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쓱닷컴은 사실 저희 예상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반면 할인점은 플랫 수준의 기준점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공작 판매를 하나로마트에만 몰아준다라든지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 못 쓰게 한다라는 이러한 일련의 이슈들 때문에 트래픽이 불가피하게 빠져서 기준점 성장률 턴어라운드를 사실 의미 있게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 할인점 단에서 조금 의미 있는 기존점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경쟁사가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6개 점포를 폐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공표를 했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확정된 폐점 점포가 3군데입니다. 총 19군데인 거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들어갔어요. 실적이 안 좋아서 재고를 줄이는 상황에서 재고를 줄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살 게 없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매출 빠지고요. 그래서 또 재고 줄여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고 줄여버리면 소비자는 살 게 없다. 이러는 악순환 고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작년에 연간 순적자가 5천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 거고, 아무래도 지금 3군데가 확정이 되었지만 향후에는 추가적인 폐점이 또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20개 점포 정도만 폐점했을 때 이마트가 향유할 수 있는 수혜 정도는 기존점 성장률이 1.5에서 3%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단은 6월 말까지 롯데마트가 6개 점포를 폐점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7월부터 0.5가 이마트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폐점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할인점 반등이 본격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스타컴도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점도 이렇게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동사의 기업 가치, 이마트의 기업 가치는 우상향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회복의 관점에서는 편의점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이 사실 회복의 강도나 속도가, 턴어라운드 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면세점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습니다. 사실 현대백화점이 공항점을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자폭이 사실 전년이랑 면세점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170억 정도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실적으로만 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게, 아무래도 9월 달부터 현대백화점도 면세점을, 공항점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백화점도 9월부터는 면세점업에 대한 부담이 실적에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조차도 조금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편의점에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약하지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작년은 좀 선선했었는데 올해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폭염이 예상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사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편의점한테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년에 베이스가 낮았던 것을 딛고 폭염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해외여행이 쉽지 않죠. 그러면 작년에 이탈했던 소비자들의 트래픽이 국내에 올해는 머무른다라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도 3분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비제프 리테일 같은 경우 특히 학교 상권이 조금 무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안 열다 보니까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편의점들이 조금 트래픽이 많이 빠지는 거죠. 매출이 빠지고. 근데 거기서 3분기면 방학 시즌이에요. 방학 시즌이면 그 점포들 원래 장사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스 부담도 좀 덜 하기 때문에 편의점들 3분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GS 리테일이 수익성이 되게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BGF 리테일은 아시겠지만 퓨어 편의점이에요. 얘는 호텔도 있고 슈퍼도 있고 뭐 랄라블라도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도 있는데, BGF 리테일은 딱 편의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라이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세점은 아까 전에 백화점 설명드릴 때 계속 불확실성이 있어서 조금 기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복 시점이 불확실해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40, 50명, 60명 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면세점 강화, 중국이 면세점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중국 면세점 강화가 그렇게 실적에는 무관해요. 왜냐면 저희 지금 한국 면세점의 주력 고객은 대형 따이공입니다. 근데 이 대형 따이공들이 이번에 하이난 면세점의 구매 한도가 높아진 게 연간 10만 위안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연간입니다. 근데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지금 대형 따이공들이 월에 사가는 게 1,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CDFG 중국 하이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2019년 50% 이상에 육박하는 GP 마진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형 따이공들은 사실 할인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대형 따이공들을 영업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형 따이공들은 이탈하기 쉽잖아요.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 자체가 하이난 면세점 시행사 측에서 리셀링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B2C 소형 따이공들이야 개인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리셀링 암암리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형 따이공은 기업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이난 면세점이 B2B 영업을 리셀링이 불법이라고 정부가 딱 못 박은 상황에서 B2B 영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가능성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은 뭐 중국 면세점 강화 그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면 이게 소형 따이공들이 아무래도 지금 입에 풀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 못 들어오니까 하이난 면세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면서 조금 이탈을 일부 할 수 있는 소형 따이공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 했는데 우리 기대만큼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단체 관광객들이 과거에는 중국 면세점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100이었다라고 하면 그게 전부 다 한국 면세점에 웬만하면 조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중국 면세점들이 조금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해외 갈 때 한국 면세점에서 사고 뭐 해외에서 사잖아요.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도 이게 이렇게 한국 면세점에 사고 중국 면세점에 사는 이렇게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체 관광객이 올 때 이게 기대만큼 주가가 매출이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형 따이공은 이탈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형 따이공은 일부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도 일부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대형 따이공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따이공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면세점들의 수익성이 얘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게 결국 대형 따이공들이 사서 뭐 하냐? 중국에 유통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백화점 정식 유통 채널과 대형 따이공이 파는 채널이 이게 대형 따이공이 파는 게 훨씬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란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 면세점을 보는 시선이 지금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장기적 우려 일단 차치하고요. 우선적으로는 면세 산업이 반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하나 둘씩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통업 2분기 동향과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